남자의 마른 몸이 컴플렉스가 아닌 마른 몸을 아름답게 보이게 만든 남자가 있습니다. 스키니의 아버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에디 슬리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디자이너이자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떤 옷의 브랜드 라벨을 보지 않고도 옷만 보고도 어떤 브랜드인지 느껴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디자이너가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꾸준히 보여주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디자이너 중 한 명이 에디 슬리먼인데요. 에디 슬리먼은 브랜드를 옮겨갈 때마다 자신의 색으로 그 브랜드를 뒤바꾸고 패션신을 뒤흔들었습니다. 네, 에디 슬리먼의 어릴 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에디 슬리먼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로 이탈리아 계통의 프랑스인입니다. 아버지는 튀니지계, 어머니는 이탈리아계였고 자유분방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어릴 적부터 접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의상실을 운영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옷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높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에디 슬리먼은 마른 체형을 가지고 있어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운동을 통해서 몸집도 키워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로 자괴감에 휩싸였어요. 그 이후 에디 슬리먼은 본인의 컴플렉스였던 스키니한 실루엣을 살려 16살이 되던 해 자신의 옷을 처음 만들기 시작했고요. 1992년, 1995년 루이비통 모노그램 프로젝트 잠자크 피가의 어시로 참여하게 되었고 그의 패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다 에디 슬리먼은 1996년 피에르 베르제의 신임을 받아 어시스턴트로 생로랑 하우스에 몸을 담그게 되었고 곧 이브 생로랑의 남성복 디렉터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에디 슬리먼은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녹여 적극적으로 남성들의 스키니한 실루엣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2000년대 많은 남자들이 스키니를 입게 만든 시작이었죠. 네, 20년이 지난 옷들이지만 지금도 입을 수 있는 옷들이 있을 정도로 세련된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마른 몸을 가린 것이 아닌 홀터넥, 민소매, 이너를 입지 않고 스타일링해서 모델들의 스키니한 실루엣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블랙, 가죽 소재를 많이 활용했어요. 네, 이렇게 블랙타이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입생로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에디 슬리먼은 질 샌더와 크리스찬 디올에서 스카웃을 받았지만 결국 남성복 라인 디올 홈무를 선택하게 됩니다. 디올 홈무에서 에디는 모든 이미지를 총괄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에디 슬리먼의 집요하면서도 디테일한 성격 때문이라고 전해지고요. 그 성격은 디올 홈무 런웨이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 2001년 디올 홈무 컬렉션 시작은 스키니한 실루엣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마른 모델들, 바지는 요즘 많이 입는 루즈한 와이드한 핏감으로 연출했습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무드를 보여주었고요. 하지만 이때부터도 블랙 컬러와 가죽 소재, 시크한 락시크 무드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락시크 무드도 테일러드 룩과 마찬가지로 하이 패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디올 홈무의 전설의 시즌 2003년 FW 컬렉션입니다. 세월이 꽤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세련된 전설의 시즌인데요. 거칠고 자유분방한 헤어스타일에 극도로 슬림한 모델, 가죽 소재 셔츠와 블레이저, 가죽 질감을 활용한 룩북을 보여줍니다. 지금 보더라도 아름답다고 느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컬렉션이었고요. 슬림한 옷과 체인 디테일이 정말 굉장한 컬렉션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에디 슬리먼 락시크 무드가 전 세계로 물들기 시작했죠. 네, 여기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샤넬의 전수장 고 칼 라거펠트가 에디의 옷을 입고 싶어 42kg 을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에디는 런웨이의 모델들을 직접 물색하고 채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마른 몸이 아니라 키는 185 이상에 몸무게는 62kg 미만의 마른 근육을 갖고 있는 모델만 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디올 홈무는 이때 정점을 맞았고요. 매 시즌 열렬한 환호와 전 세계적 트렌드를 양성했고 그는 독보적인 디자이너로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지금의 락시크 룩을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때도 락밴드의 무대의 의상을 제작하고 실제로도 락 스피릿을 모토로 영감을 얻었다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05년 디올 홈무 컬렉션에서는 본격적인 유럽 스트릿 룩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스키니해졌지만 컬러감을 입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금 이 느낌이 지금의 셀링과 비슷한 면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즌 또한 버린 옷이 하나도 없을 만큼 글램 락시크 무드가 절정이었습니다. 출격 5년 만에 다른 패션 브랜드가 10년 넘게 일궈야 가능한 일을 에디 슬리먼은 디올 홈무를 통해 해냈습니다. 그의 디올 홈무 스키니진을 입기 위해 여성의 관능비보단 더 흉하게 말라가는 남자들은 유럽을 넘어 그 영향은 아시아까지 퍼져갔죠.
이렇게 화려한 7년간 디or 업무를 이끌다 돌연 그룹과 결별을 선언했고 이름을 건 브랜드 런칭을 제안도 거절하고 포토그래퍼 삶을 이어가겠다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포토그래퍼 삶도 훌륭했는데요. 2008년 락 다이어리라는 사진집을 발매하였고 그 능력을 인정받아 프라다 광고 비주얼 촬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2012년 3월 입생로랑 하우스로 복귀를 알렸습니다. 바로 전설의 시작이었죠. 입생로랑은 에디 슬리먼에게 브랜드의 이미지와 컬렉션에 대한 모든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에디 슬리먼은 파격적인 행보를 알렸는데요. 입생로랑이란 브랜드 이름명을 생로랑으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도 본인의 강점인 디테일을 넣어 생로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2013년 FW 옴무쇼에서 지금의 에디 슬리먼 추종자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옷 느낌을 많이 입으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유명한 생로랑의 무파진입니다. 세련되면서도 거친 느낌의 가죽 자켓과 스키니한 실루엣, 말랐지만 뾰족한 웨스턴 구두로 섹시하면서 거친 이미지를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아티스틱하면서도 락 스타일 무드를 주로 연출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셀럽들한테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마른 몸매를 강조하면서 시크한 느낌으로 공식 석상에서 많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요즘 락시크 무드는 사실 생로랑 스타일이라고 해도 무관할 정도죠. 이렇게 생로랑의 완벽한 이미지 변신을 이끌어낸 에디 슬리먼은 4년간의 여정 끝에 다시 한번 생로랑을 떠나게 됩니다. 4년이 짧은 시기이지만 패션 하우스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시기였지만 생로랑 소속 그룹과의 계약 문제로 생로랑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디 슬리먼은 2018년 1월 프랑스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 셀린느로 복귀를 합니다. 셀린느는 그간 PB 필로를 필두로 모던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지만 정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에디 슬리먼을 고용합니다. 네, 에디 슬리먼 셀린느에 대한 궁금증은 증폭되었고 에디는 셀린느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름부터 룩, 스타일까지 바꿔 2019년 FW 런웨이에서 생로랑이 아니냐는 올드 팬의 비아냥을 듣고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에디의 스타일과 개성이 남아있어 앞으로 셀린느와 에디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에디 슬리먼과 생로랑을 좋아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도 그 스타일을 유지하고 매년 꺼내 입어도 질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 미니멀, 해체주의 스타일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생로랑 스타일은 아직도 빛을 내고 있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구독자님들처럼 패션을 입문하거나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신념과 디자이너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브랜드를 런칭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신념과 마음가짐을 본받아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디자이너, 다른 브랜드 스토리를 다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